네,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대표직을 사표했네요. 비례공천안이 부결되니까 대표직을 던졌습니다. 한 1시간 전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야당 권력이 개혁을 막았다. 측근을 갖다 박으려 했다. 그리고 가소로운 자에게 막혔다. 가소롭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미래한국당 그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대해서 수정을 했잖아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 선거인단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직을 사퇴했는데, 거기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떠나면서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골라서 하고 그래. 그대로 워딩을 주겠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한 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한 게 개혁이라는 거죠. 자기가 한 20번에 그 논란이 한 절반 된다는 건데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난 이 좌파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더니 이 우파들도 이게 자기가 전부 개혁이래네. 그 자기 안 되면 다 이렇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요.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려고 했던 생각이 막혀버렸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저의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정말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정말 뭔가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과 공병호 위원장이 주도한 1차 이제 공천안에 대해서 한교안 대표가 반발하고, 여기에 한교안 대표가 반발하니까 아마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표의 의중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이 안 좋잖아요. 명단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부결되니까 사표하면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막혀버렸다. 아니 근데 정치 인생 16년인데 자기 말대로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려고 했다며. 근데 그 20명이 봉사하는 진짜 제대로 심사숙고한 명단이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왜 16년 얘기를 하면서 가소로운 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말을 하고 떠나는 사람이 가소로워 보입니다. 나는 한선교 대표 평상시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완전히 실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람이, 이게 제가 늘 얘기잖아요. 고스톱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고스톱 왕창 잃었을 때 본전 나온다고. 요럴 때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요럴 때 끝까지 당을 그냥 아주 풀려 파면서 나가네. 선거가 지금 코앞인데 가소로운 자들이라 참.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언론에 나오는 것은 모두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의 말이다.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측근에 대해서 불만이 많네. 그리고 뭐 애둘러서 한교안 대표가 가소로운 자는 아니다 이러면서 또 근데 이 20번 안에 들어간 사람 9명이 문제가 많은데 그걸 개혁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혹시 개혁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그러면 쫙 요즘에 며칠 사이에 논란이 되고 당에서도 이런 건 부적절하다 얘기가 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변호사 된 지 몇 달 된 사람, 몇 달 된 사람이 변호사 직능대표로 대표를 넣을 수 있어. 31살짜리를.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며. 그것도 젊은 사람. 젊으면 다 되는 거야? 우리 딸 전화해야 되겠다. 빨리 가 신청하라고. 젊으면 다 그냥 뭐 그게 젊은 게 다야? 그러면 조정을 해서도 안 되면 그럼 능력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사표를 낼 때도 그냥 말없이 떠나든가. 아니면 저는 제대로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당과 국민의 뜻에 다소 안 맞았나 봅니다. 제 능력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든지, 아니면 당의 뜻, 그 다음에 이런 논란이 되는 뜻을 받아서 저는 이 대폭 수정하느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알아서들 수정하라고 이러든지. 이게 떠나면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개혁이 막혔다. 그 명단이 어떻게 개혁입니까? 20명 명단이 누가 봐도 개혁이 아닌데 몇 명은 좋았어요. 몇 명은. 그런데 비례대표는 그냥 그 상위 20번은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배지를 그냥 턱 달아주는 건데 문제가 있는 사람 넣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 넣어서 경선에는 그래도 올릴 수 있어. 왜냐면 평가를 받으니까. 당원들의 평가도 있고 국민들의 투표로 나중에 평가를 받으니까. 비례대표라는 거 20번 안에 든 거는 그냥 당선인데
있는데 통합당에 어느 정도 지지율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넣어놓고서는 그게 개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끝내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명단을 보고 그러니까 수정안 말고요. 몇 명 수정해서 넣은 거 말고 첫 번째 명단을 보고 또 봐도 참 잘한 공천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어젯밤에도 첫 번째 명단을 계속 보고 또 봤습니다. 참 잘한 공천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떠날 사람이고 떠나는 자가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훗날을 준비하겠냐. 진짜 지금도 우기네. 그 첫 번째 명단 그거를 보고 또 봐도 잘한 공천이래네. 이 고집은 그게 맞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방송할 때 김신혜 씨가 그러더만요. 한성교가 이 비례당 대표를 맡으니까 기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 실수한 건 같은데 한성교 말 안 들을 텐데 자기 위주로 갈 텐데 욕심 많은 사람인데 독고다인데 그리고 기자들이 분석을 했다는 거야. 그러네. 보니 가소로운 자 누가 가소로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이 사람은 비례대표당을 대표잖아요. 그래도 대표한 사람이 떠나면서 가소로운 자 뭐 개혁을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떠나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래도 한국당의 대표였잖아요. 대표였던 사람이 어떻게 떠나면서 공천 못 받았다고 아니면 이거는 이제 표결에 부결됐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렇게 어떻게 해당 행위를 하고 아주 후벼파면서 떠나냐. 진짜 그렇게 치졸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이 사람들이 대표를 하고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가소로운 자에서 팍 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여기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후보 등록이 여기서 이거 잘 추스리고 떠날 사람 떠나고 또 우리 시청자들 다시 말해서 애국 시민들도 너무 이런 거를 뭐라자면 이거 너무 저는 이제 비평을 했습니다만 걱정하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잘 또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시죠. 저도 한번 또 관찰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봉합을 하는지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봉합을 하고 통합당과 이 비례당에서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하는지 여기서 이제 슬기로운지 집권 능력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실력이 평가되는 거예요. 우리 실력 평가를 한번 맨을 두고 보시죠. 가소로운 자가 누굽니까? 떠날 때는 말없이 그 노래 있는데 말없이 떠나리라 이렇게 좀 바바리 탁 하면서 멋지게들 좀 해봐 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